네, 이렇게 해서 시장 오늘장 투자 전략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봤고요. 자,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고 계시죠. 로봇에 대해서 저희가 또 배워보고 오늘 시장에서 어떤 포인트로 바라봐야 할지 전문가의 시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함께 하실 분은요. 유진투자증권 정호윤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연구원님. 궁금합니다. 올해 주도주는 로봇이 될 거라고 하는데 그 정도 우리 베팅을 해볼 정도로 시장 전망이 어마어마한 겁니까? 일단은 뭐 사실 이 로봇 산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그런 기대감들은 전혀 뭐 한 번도 훼손이 된 적 없고 계속 오래전부터 좀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그런 로봇주들을 보게 된다면 2024년에 거의 40% 정도 시가총액이 축소가 되었었습니다. 다만 연말에 또 이제 삼성전자가 이렇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추가 지분 확보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또 이제 크게 또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어서 약간 아직은 변동성은 있기는 하지만은 중장기적인 기대감들은 여전히 좀 가져볼 만한 섹터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정정해야 할 부분이 생겼네요. 조남이. 양승현 연구원님이시라고. 네. 아유, 죄송합니다. 초면이 굉장한 신뢰를 또 범했어요. 더 친해졌기 때문에 이제 더 자세한 이야기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어떤 로봇 전쟁을 지금 삼성전자가 쏘아 올린 건데 제가 보니까 로봇이 종류가 꽤나 많더라고요. 그중에서 휴머노이드가 가장 핫한가요? 일단은 저희는 휴머노이드가 가장 핫하다. 그리고 이 휴머노이드가 이제 지능형 로봇으로서 활용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로봇 AI 이 두 개 분야가 사실 가장 이 글로벌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분야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결국 그런 거는 결국 저희가 돈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이제 증명이 된다고 보고 있고 지난해에만 해도 이제 이런 빅테크라든지 이제 글로벌 주요 기업들이 뭐 휴머노이드와 로봇 AI 쪽으로 다소 좀 투자들을 진행을 해왔던 부분들이 있고 작년에만 이 휴머노이드랑 로봇 AI 쪽 뭐 비상장 쪽이긴 하지만은 유니콘 기업들이 거의 뭐 3개에서 4개 기업이 탄생을 했고 각 기업마다 뭐 수천억 원, 조 단위의 투자들을 유치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일단 명확하게 시장의 관심은 휴머노이드와 로봇 AI 쪽으로 쏠려 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로봇 시장에서 뭐 협동 로봇이다, 뭐 물류 로봇이다,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제 레거시가 되어버린 레거시 분야가 되어버린 로봇 분야가 뭐 앞으로 성장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려도 사실 시장에서 크게 반응은 없었었어요. 다만 이렇게 또 휴머노이드랑 이제 AI 쪽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또 주가들이 크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결국 시장에서는 이 휴머노이드 그리고 로봇 AI 쪽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머노이드가 쉽게 말해서 신식인 거고, 네. 그죠? 협동 로봇이 구식인 건데, 네. 근데 지금 시장에서 섹터별로 로봇이랑 같이 콜라보가 돼서 움직이는 것들 보면 조선에서 뭐 협동 로봇, 네. 이렇게 오히려 같이 엮어서 가는 로봇은 구식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이거 저희 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로봇 분야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일단은 지금 저희가 뭐 협동 로봇, 물류 로봇 이야기를 드리긴 했는데 사실 이게 뭐 지금에야 레거시다. 좀 오래된 로봇이다 이야기를 하지만 불과 2년 전, 3년 전만 해도 이 로봇 분야가 어마어마하고 또 앞으로 크게 성장을 할 그런 새로운 로봇 분야로 이제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시장이 너무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는 더 먼 미래 휴머노이드나 로봇 AI 쪽으로 관심이 쏠려 있는 거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협동 로봇 시장이나 물류 로봇 시장이 완전히 뭐 꺼져버렸거나 기대감이 사라진 건 또 아니고 이 로봇 분야들은 이제는 이제 상용화 레벨에 들어가면서 실제 뭐 말씀하신 조선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제조, 뭐 서비스 분야에서 쓰이면서 이제는 실적이 올라가는 국면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의 기대감들은 더 멀리 이제 향하고 있는 이제 약간 이제 분리를 해서 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머노이드는 어떤 미래 포인트에 집중을 하는 거고 지금 당장 실적이 나올 수 있는 협동 로봇이다. 와, 벌써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도 있나 보네요. 사실 뭐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이 규모가 작습니다. 실적 규모들이 아직은 영세하고 왜냐면은 이 내수 시장 중심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 뭐 내수 시장이 워낙
작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로 나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수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수출 시장에서는 뭐 일본이라든지 뭐 유럽, 중국 기업들이 더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뭐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은 가져볼 만하지만은 아무래도 현실과 또 기대 사이에 있는 그런 괴리감들은 좀 저희가 또 예의주시해야 될 부분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로봇이라고 해서 전부 다 미래 성장성이랑 엮으면은 또 안 된다라는 또 저희 배움을 얻어갑니다. 그러면 이번에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여러 국내 대기업들이 로봇에 투자한다라는 건 휴머노이드에 투자를 한다라는 걸까요? 일단은 휴머노이드 투자하는 회사가 방금 말씀하신 이제 삼성전자, 네. 레인보 로보틱스 투자가 있었었고, 네. 그리고 또 현대차 그룹이 이제 미국의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하는 회사에 투자를 하면서 이 두 개 기업이 가장 좀 네. 휴머노이드 쪽에 미래를 좀 내다보고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뭐 기타 LG전자 뭐 등등등 이제 국내 주요 대기업들도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네. 이제 이런 기업들은 뭐 LG전자 같은 경우는 지난해 이제 베어 로보틱스라고 하는 미국 실리콘밸리발 이제 서빙 로봇 하는 회사에 크게 좀 투자를 했었었고 또 포스코 같은 경우는 지난해 말 또 이제 뉴로메카라고 하는 협동 로봇 기업에 투자를 하면서 뭐 휴머노이드는 아니지만은 계속해서 로봇 기업에 대한 투자 관심들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방산 기업으로 유명한 이제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미국의 고스트 로보틱스라고 하는 사족 보행 로봇 또는 이제 군용 로봇 쪽에 이제 투자를 하면서 각 기업마다 조금 이제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이 연장선상에서 이 로봇 쪽을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래를 보고 좀 투자를 하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삼성전자와 현대차 그룹이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업마다 지금 어떤 보는 관점들이 다 다르네요. 뭐 이렇게 하나로 지금 엮이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삼성전자가 쏘아 올린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 효과는 어느 정도 저희가 가늠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은 아직 그 양사 간에 어떤 시너지가 나올지 이게 실제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아니면 삼성전자의 뭐 실적이나 아니면 사업 펀더멘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되는 부분들은 없는데 근데 여러 가지 이제 뭐 보도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이제 기존에 저희가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을 뭐 10%에서 15% 정도 보유를 하고 있을 때보다는 조금 더 협력은 확실히 강화가 될 거다. 왜냐면은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이번에 투자와 동시에 이제 삼성전자 내부에 뭐 미래 로봇 추진단이라고 하는 신설 조직이 설립이 될 거고 거기에 단장으로서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CTO 이자 창업주이신 오준호 박사님께서 이제 또 삼성전자로 넘어가실 예정이어서 이렇게 본격적인 인적 교류들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기술 개발 협력들도 나올 거고 시너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막 본격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가 되는 국면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들은 아직 없고 네. 미래에 투자하는 측면이라서 뭔가 섣부르게 이 효과가 얼마나 갈 것이다라는 데는 좀 입장을 주시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것도 맞는 말씀이시고 네. 그리고 또 근데 다만 이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작년에 뭐 여러 가지 뭐 HBM이라든지 기존에 하고 있던 본업에서의 어려움들을 사실 상당히 좀 많이 이제 겪으셨다 이제 이렇게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기는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로봇을 비롯해서 이 신사업에 대한 확장 의지들을 다시 한번 연말에 재확인시켜줬다는 점은 뭐 우리나라 로봇 산업에 또 육성할 수 있는 부분들, 커져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은 충분히 심어졌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물론 이제 보수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도 있지만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들은 또 긍정적으로 보고 짚고 넘어가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신사업으로 로봇에 대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테슬라도 사실 그 AI 로봇을 통해서 어떤 자율주행차라든지 이렇게 같이 좀 본인들의 사업을 영위하는 데 쓰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신사업 쪽으로 좀 봐야 되는 것 같다. 그렇다면 휴머노이드 쪽은 실적을 지금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앞서 말씀 주신 협동 로봇 쪽에서 실적이 가시화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까? 일단은 뭐 협동 로봇 쪽에서 실적 가시화되고 있는 기업은 가장 이제 대표적인 거는 뭐 두산 로보틱스, 두산이요. 네, 그리고 이번에 삼성이 투자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뉴로메카 이렇게 세 개 기업이 있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중에서 그래도 이제 실적 성장세가 가장 좀 가파르게 나오고 있는 거는 뉴로메카입니다. 왜냐면은 그래요? 뉴로메카가 이제 과거, 작년, 재작년 여러 가지 좀 시딩을 뿌려놨던 것들이 많거든요. 뭐 조선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용접 로봇이라든지 이제 다양하게 뭐 이제 사업 투자들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영업망들을 확보를 하고 이제 판매 대수를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뭐 작년 이렇게 해서 좀 크게 매출 성장세가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라고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뉴로메카가 포스코에서 투자한 기업 맞죠? 맞습니다. 네. 가장 지금 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나요? 그 대기업 가운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그건 뭐 아니고요. 투자를 한 게 네. 유상증자에 참여를 한 건 아니고 이제 전환사채에 투자를 참여를 한 거여서 아. 아직 뭐 실질적으로 주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만약에 다 그걸 이제 지분으로 주식으로 전환을 한다고 하면은 뭐 한 3%에서 5% 정도 사이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뭐 지분율 자체는 크게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포스코 그룹과 이 뉴로메카 사이에 그런 지분 투자를 통한 아니면 이제 돈의 투자들을 통한 협력 관계 강화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래 사실상 마지막 질문이긴 한데요. 자, 로봇 관련주 우리 투자자분들이 보신다면 어떤 기준점으로 투자를 해야 하고 또 혹시 볼만한 기업이 있다면 소개 한 말씀 좀 네. 부탁드릴게요. 일단 아무래도 지금 이제 주가 흐름 자체가 뭐 오버슈팅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네. 상당히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일단 저희는 이제 로봇 분야를 하드웨어랑 이제 소프트웨어로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뭐 하드웨어에서의 대표주가 누구고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서 이제 내가 어느 기업에 이제 투자를 할지 조금 이제 나누어서 보시는 거를 이제 추천을 좀 드리고 네. 있는 상황이고요. 뭐 아무래도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가장 이제 우리나라 쪽에서 기술력으로 탑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이기 레인보우. 때문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주가 좀 오버슈팅 하긴 했지만은 좀 이제 주가 이제 지속 관심 가져올 만한 기업이라고 계속 이야기는 드리고 있고 네.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이제 로보티즈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로보티즈가 뭐 직접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거나 판매를 하는 건 아니지만은 소프트웨어라고 하면 사실 저희 이제 로봇 AI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 로봇 AI 개발할 때 필요한 개발 플랫폼 그리고 그 플랫폼에 들어가는 로보티즈 액추에이터 수요가 계속 저희는 크게 늘어날 거로 보고 있어서 이 소프트웨어 쪽의 성장이 또 이제 로보티즈의 그런 사업 쪽으로의 수혜가 또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로보티즈를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자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로봇 투자할 때 우리 연구원님의 기준은 하드웨어인지 소프트웨어인지에 따라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로보틱스 꼽아주셨는데 저 마지막으로 끝으로 한 질문 궁금한 거 있는데 한번 드려도 될까요? 네. 그 보니까 산업용이 있고요. 한마디로 뭐 협동이라든지 이런 제조 그리고 서비스용이 있던데 의료 서비스 네. 이렇게 두 개 분야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달리 봐야 될까요? 투자를 할 때 아니면 같이 그냥 휴머노이드 네. 그 밖의 것으로 봐야 될까요? 일단은 어떻습니까? 지금 되게 좋은 부분들을 말씀해 주신 게 이제는 예전에는 저희가 뭐 산업용 로봇이다, 서비스 로봇이다, 아니면 로봇 부품이다 이렇게 나누어서 네. 뭐 산업용 로봇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고 서비스 로봇은 이렇게 될 것이다. 뭐 각각 좀 이제 전망을 하면서 좀 이제 전략 자체를 좀 달리 보는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시장 자체가 네. 저희가 서두에서도 계속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휴머노이드 로봇 AI 이제 첨단 로봇 분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제 휴머노이드 외에 대한 부분들로 이제 봐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은 실적 성장과 실질적으로 이 시장 규모가 형성이 되고 판매가 이루어지는 거는 이 산업용 로봇 그리고 뭐 물류 로봇과 같은 서비스 로봇 쪽이기 때문에 좀 이제 펀더멘탈을 보면서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저희가 뭐 레거시라고 치부를 해버리긴 했지만 실적이 올라가는 산업용 로봇, 서비스 로봇 쪽 관심을 좀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이 로봇 산업의 흐름을 따라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테슬라라든지 엔비디아, 뭐 삼성전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이 휴머노이드 AI 관련된 기업들의 관심을 가져보시자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한 번에 정리가 된 것 같아요. 휴머노이드냐, 성장성을 갖고 있는 아니면 실적이 찍히는 산업용이나 서비스용 여러 가지 저희 또 많은 배움을 얻은 것 같아요. 다음번에 또 한번 모시겠습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